복수의 체스판. 프롤로그. 15년 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미디어 그룹 선샤인 부회장 정민아 38세가 와인을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그녀의 시선 끝에는 건너편 법무법인 정의의 네온 사인이 빛나고 있다.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진다. 15년 전 2009년 23세의 정민아는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교 야간부에 다니고 있었다. 45세 어머니 한순자는 홍대 근처의 한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하며 딸의 학비를 벌고 있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미나가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엄마, 왜 그래요? 미나야. 엄마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미나는 당황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10년 동안 어머니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누구세요? 이강호라는 분인데. 변호사야. 우리 카페 단골 손님이었어. 이강호 48. 법무법인 정의의 대표 변호사이자 이혼 전문가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부인과는 10년째 별거 중이었고 14살 된 중학생 딸 이서연이 있었다. 이강호는 한순자에게 다정했다. 비싼 선물을 사주고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며 무엇보다 곧 이혼하고 당신과 새 출발을 하고 싶다고 약속했다. 미나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어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점차 마음을 열었다. 이강호 역시 미나에게 친아버지처럼 대해주었다. 대학 등록금을 대주고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주기도 했다. 미나야,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어줄게.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45살 된 이강호의 본처 박미경과 딸 서연이는 이들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강호는 아직 시기가 아니다. 서연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2012년 3년 후 미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방송국에서 AD로 일하기 시작했다. 어머니와 이강호의 관계는 여전했다. 아니, 더 깊어졌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미나가 이강호의 사무실에 깜짝 방문을 했을 때 수상한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이번 김철수 이혼 사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인 쪽에 불리한 증거를 좀 더 수집해야겠어. 남편이 위자료를 최소화하고 싶어 하거든. 그런데 변호사님, 부인 쪽이 진실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자네는 아직 어려서 그래. 이 바닥에서는 진실보다 의뢰인이 중요한 거야. 미나는 소름이 돋았다. 이강호가 생각보다 냉혹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2014년 이강호의 딸 서연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한순자는 기대에 부풀었다. 드디어 이강호가 약속을 지킬 때가 온 것이다. 하지만 이강호는 미적거렸다. 순자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서연이가 대학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 한순자는 실망했지만 참았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었다. 그러나 미나는 다른 생각이었다. 우연히 이강호의 휴대폰을 보게 된 미나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이강호가 다른 여자와도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상대는 고급 호스티스 출신의 김미란 32. 이강호는 그녀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곧 이혼하고 새 출발을 하자고. 미나는 혼란스러웠다. 어머니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어머니가 너무 행복해 보였기에 차마 말할 수 없었다. 미나는 혼자서 이강호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방송국에서 탐사보도 팀으로 옮기면서 조사 기술을 익혔고 이를 활용해
이강호의 과거를 파헤쳤다.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다. 첫째, 이강호는 실제로는 부인 박미경과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부인의 부유한 집안 배경 때문에 이혼을 꺼려했다. 둘째, 이강호는 지난 10년간 최소 5명의 여성과 동시에 관계를 맺고 있었다. 모두에게 같은 거짓말을 했다. 셋째, 이강호는 이런 여성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 한순자에게는 카페 운영 자금을, 김미란에게는 사업 자금을 빌렸지만 갚을 생각이 없었다. 넷째,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강호가 미나의 생부라는 것이었다. 25년 전 이강호는 대학생이었던 한순자를 임신시키고 나몰라라 했다. 한순자는 홀로 미나를 낳았고 후에 미나의 법적 아버지가 된 남자와 결혼했던 것이다. 즉, 이강호는 자신의 친딸인 미나 앞에서 그녀의 어머니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진실을 안 미나는 경악했다. 하지만 곧 차가운 분노가 그녀를 지배했다. 이 남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해. 미나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단순히 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이강호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빼앗고 싶었다. 첫 번째 단계, 증거 수집. 미나는 방송국에서 배운 기술을 활용해 이강호의 모든 비리를 녹음하고 촬영했다. 그가 의뢰인을 속이는 모습, 다른 여성들과의 만남, 심지어 사무실에서 부정한 거래를 하는 장면까지. 두 번째 단계, 네트워크 구축. 미나는 이강호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찾아 나섰다. 놀랍게도 그 수는 10명이 넘었다. 이들은 모두 이강호에게 속아 돈을 잃었거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세 번째 단계, 언론 플레이. 미나는 방송국에서의 인맥을 활용해 이강호의 비리를 폭로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이강호의 권력이 만만치 않아 직접적인 공격은 어려웠다. 2016년 미나가 복수 계획을 세우던 중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다. 이강호의 딸 이서현이었다. 서현은 이미 대학교 2학년이 되어 있었고 우연히 아버지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미행하다가 미나를 발견했다. 당신은 우리 아빠와 무슨 관계인가요? 서현의 날카로운 질문에 미나는 당황했다. 하지만 곧 이것이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 아버지에 대해 알고 싶은 게 있다면 만나서 얘기해요.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 미나는 서현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이강호가 얼마나 많은 여성을 기만했는지,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지. 서현은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미나가 제시한 증거들을 보고는 충격에 빠졌다. 그럼 아빠가 정말 당신 아버지는 악인이에요. 그리고 나는 당신의 이복 언니입니다. 서현은 더욱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점차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함께 그를 무너뜨려요. 서현의 참여로 미나의 복수 계획은 한층 치밀해졌다. 서현은 아버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기회가 왔다. 이강호가 대형 기업의 비리를 은닉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는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이다. 이번이 기회야. 이건으로 그를 완전히 끝낼 수 있어. 미나와 서현은 이강호의 사무실에 몰래 잠입해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강호에게 들키고 말았다. 너희들이 뭘 하는 거야? 이강호의 분노에 찬 목소리. 하지만 미나는 담담했다. 아버지, 뭐라고? 25년 전 한순자라는 여대생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임신시키고 버린. 이강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내가 그때 그 아이예요. 당신의 친딸. 진실이 드러나자 이강호는 처음엔 부정했지만 곧 본색을 드러냈다. 그래, 맞다. 내가 내 딸이면 어쩔 건데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도 아니잖아. 당신은 최악의 인간이에요. 친딸의 어머니와 불륜을 저지르다니. 하하, 웃기지도 않아. 나는 필요한 것을 취했을 뿐이야. 순자도 너도 내게 필요했으니까 챙겨준 거지. 이강호의 냉혹함에 서현마저 충격을 받았다. 아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서현아, 너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이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곳이라는 걸. 그때 미나가 웃었다. 그러시겠어요? 그럼 누가 더 강한지 한번 봅시다. 미나는 휴대폰을 꺼내 보였다. 방금 전의 대화가 모두 녹음되어 있었다. 2017년 미나는 본격적으로 이강호를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단순한 폭로가 아닌 그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하나씩 빼앗아가는 방식을 택했다. 첫 번째 타격, 의뢰인들의 배반. 미나는 이강호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규합해 집단 고발을 준비했다. 동시에 이강호가 비리를 저지른 사건들의 피해자들에게도 연락을 취했다. 두 번째 타격, 언론 플레이. 미나는 자신의 방송국 인맥을 활용해 이강호의 비리를 단계적으로 폭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숨겼다. 마치 익명의 제보자가 있는 것처럼 꾸몄다. 세 번째 타격, 가족관계의 파괴. 서현을 통해 박미경에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렸다. 박미경은 분노했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상대편 변호사는 이강호의 라이벌이었다. 이강호의 삶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법원에서는 그의 비리가 폭로되며 변호사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의뢰인들은 등을 돌렸고 법무법인은 파산 위기에 몰렸다. 가정에서는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고 딸 서현은 아예 연락을 끊었다. 그가 만나던 여성들도 모두 그를 떠났다. 가장 큰 타격은 경제적 파산이었다. 미나가 수집한 증거로 그의 탈세와 횡령이 드러나면서 국세청과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강호는 여전히 미나가 배후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한편 한순자는 이강호의 몰락을 지켜보며 혼란스러워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사랑했고 그의 무고함을 믿고 싶어 했다. 미나는 고민했다. 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그러던 중 한순자가 먼저 진실에 접근했다. 이강호를 돕기 위해 그의 과거를 조사하던 중 25년 전의 진실을 발견한 것이다. 미나야, 이강호가 내 친아버지야. 엄마, 알고 계셨어요? 아니, 방금 알았어. 그런데 넌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미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한순자는 충격에 빠졌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자신의 딸의 생부였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성을 기만한 악인이었다는 사실아. 엄마, 미안해요.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해서. 아니야, 미나야. 엄마가 바보였어. 그 남자의 본성을 몰랐던 거야.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미나는 더욱 확신했다. 이강호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고. 2018년 이강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변호사 자격도, 재산도, 가족도. 그는 누군가가 자신을 의도적으로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의심한 것은 라이벌 변호사들이나 과거의 정적들이었다. 하지만 진범이 바로 코앞에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다. 절망에 빠진 이강호는 한순자에게 마지막으로 도움을 청했다. 순자야, 나 좀 도와줘. 누군가가 나를 해치려고 해. 하지만
이미 진실을 안 한 순자는 차갑게 대답했다. 이강호 씨, 우리 이제 끝이에요. 뭐라고? 갑자기 왜 그래? 당신이 미나의 친아버지라는 걸 알았어요. 이강호는 경직되었다.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도 다 알았어요. 순자야, 그건 이제 그만 제 인생에서 사라져 주세요. 이강호는 절망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이다. 이강호가 모든 것을 잃고 거리를 헤매고 있을 때 미나가 그 앞에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너, 미나? 네, 당신의 친딸 정미나예요. 이강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내가, 설마, 맞아요. 당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바로 저예요. 이강호는 충격에 빠졌다. 왜 그랬어? 25년 전 어머니를 임신시키고 버렸죠. 그 후 수많은 여성들을 기만하며 살아왔고요. 그런데 정작 당신의 딸 앞에서 그 딸의 어머니와 불륜을 저질렀어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악의 짓이었죠. 그래도 넌 내 딸이잖아. 혈연이 뭐 그리 중요한가요? 당신은 한 번도 제게 아버지다운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저와 어머니를 이용만 했죠. 이강호는 할 말이 없었다. 그런데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뭐라고? 미나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다. 사실 저는 이미 15년 전부터 당신을 알고 있었어요. 이강호는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당신과 만날 때 저는 이미 당신이 제 생부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의 본성도. 그럼 왜? 복수하기 위해서였어요. 어머니를 이용해서 당신에게 접근한 거죠. 이강호는 소름이 돋았다. 15년간 당신을 지켜보며 모든 약점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적절한 때가 오면 모든 걸 무너뜨릴 계획이었죠. 그럼 순자는? 어머니는 진짜로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걸 이용한 건 죄송하지만 어머니에게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으니까요. 이강호는 절망에 빠졌다. 자신이 15년간 노란한 것이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미나가 또 다른 미소를 지었다. 서연이도 처음부터 제 편이었어요. 뭐라고? 서연이는 중학생 때부터 아버지의 외도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접촉했을 때 쉽게 제 편에 섰죠. 우리는 함께 당신을 무너뜨린 거예요. 이강호는 완전히 무너졌다. 자신의 두 딸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에. 현재 2024년. 미나는 15년간의 복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강호는 모든 것을 잃고 요양원에서 쓸쓸히 살고 있다. 그의 과거 비리가 모두 폭로되면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았다. 한순자는 처음엔 충격을 받았지만 점차 딸의 행동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 서연은 법대를 졸업한 후 검사가 되어 부패한 권력자들과 맞서 싸우고 있다.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그리고 미나는 미디어 그룹을 설립해 언론 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권력의 비리를 폭로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그녀의 사명이 되었다. 에필로그 진정한 정의.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건너편 법무법인을 바라보던 미나에게 누군가 다가왔다. 언니, 서연이었다. 오늘 아버지 요양원에 다녀왔어요. 어떠하시더냐?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어. 언니, 우리가 한 일이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요? 미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서연아, 우리는 정의를 실현한 거야. 그가 저지른 죄에 비하면
받은 벌은 오히려 가벼워. 그래도 가끔은 후회하지 마. 우리가 아니었다면 그는 계속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해쳤을 거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언니,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미나가 미소를 지었다.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일을 계속할 거야. 권력자들이 함부로 약자를 착취할 수 없는 세상을 말이야. 저도 도울게요. 고마워, 서연아. 두 자매는 함께 미래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복수는 끝났지만 진정한 정의를 위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날 밤 미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예요. 미나야, 잘 지내고 있지? 네, 엄마. 엄마도 행복하시죠? 그럼 이제 진짜 행복해. 과거는 다 지난 일이니까.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전화를 끊은 미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그녀의 15년간의 복수는 완료되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니었다. 사회의 부조리와 권력의 부패에 맞서는 의로운 싸움이었다. 앞으로도 그녀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보너스 에피소드 숨겨진 진실. 6개월 후 미나의 사무실에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다. 박미경, 이강호의 전 부인이었다. 정민아 부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박미경은 긴장한 듯 입술을 깨물었다가 입을 열었다. 제가 사실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이강호가 당신의 친아버지라는 것, 그리고 당신이 그를 무너뜨렸다는 것도. 미나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언제부터 아셨나요? 처음부터였어요. 25년 전 이강호가 한순자 씨를 임신시켰을 때도 알고 있었고, 당신이 태어났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의외라는 표를 지었다. 그런데 왜 가만히 있으셨죠? 박미경이 쓴웃음을 지었다. 복수를 기다렸거든요. 언젠가는 그 남자가 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죠. 그래서요? 고맙습니다. 당신이 제가 하지 못한 일을 해주셔서. 박미경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저는 20년간 그 남자와 살면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어요. 외도는 기본이고 집안 돈으로 여자들에게 선물을 사주고 심지어 그 돈으로 다른 여자의 사업을 도와주기도 했죠. 왜 이혼하지 않으셨어요? 서연이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복수하고 싶었거든요. 언젠가는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었어요. 미나는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신이 먼저 해주셨네요. 그것도 아주 완벽하게. 박미경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건 이강호의 숨겨진 비리 자료들입니다. 당신이 찾지 못한 것들이에요. 미나가 서류를 받아들었다. 왜 이걸 저에게? 당신이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고 있으니까요. 이 자료로 더 많은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미나는 박미경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그녀 역시 20년간 복수를 계획해왔던 것이다. 그날 밤 미나는 박미경이 준 자료를 검토했다. 그 안에는 이강호가 저지른 더욱 심각한 범죄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부동산 투기, 정치인과의 유착, 심지어 살인 사건을 은폐한 정황까지. 미나가 알고 있던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이 남자는 정말 악마였구나. 미나는 새로운 결심을 했다. 이강호를 단순히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그가 은폐한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1년 후 2025년 미나는 박미경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규모 탐사 보도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강호와 연루된 정치인, 기업인, 공무원들의 부패 네트워크가 모두 드러났다. 이강호는 단순한 불륜남이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핵심 인물이었고 수십 년간 법조계를 썩게 만든 암덩어리였다.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고 이강호는 요양원에서 구속되어 법정에 섰다. 그의 나이 63세였다. 피고인 이강호, 당신은 지난 30년간 변호사로서의 직업 윤리를 저버리고 권력과 유착하여 무수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의 엄중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특히 살인사건 은폐, 부정한 부동산 거래, 정치자금 세탁 등의 혐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강호는 피고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한때 법정을 호령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따라서 본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 뒤편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복수가 아닌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다. 판결이 끝난 후 미나와 서현 그리고 박미경은 함께 법원을 나왔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서현이 물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미나가 답했다. 우리는 이 사회의 부조리를 뿌리부터 바꿔야 해. 박미경이 끼어들었다. 저도 돕겠어요. 제가 가진 인맥과 자원을 모두 동원해서. 새 여성은 약속했다. 이강호 같은 인물이 다시는 나타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10년 후 2035년 48세가 된 정민아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 되어 있었다. 그녀가 설립한 미디어 그룹은 수많은 부패를 폭로하며 사회개혁을 이끌었다. 42세가 된 이서현은 검찰총장이 되어 사법부 개혁에 앞장서고 있었다.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으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65세가 된 박미경은 부패 척결 시민단체를 운영하며 제2, 제3의 이강호가 나타나지 않도록 감시하고 있었다. 새 여성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의 법조계는 크게 변화했다. 투명성이 높아졌고 권력형 비리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73세가 된 이강호는 교도소에서 10년을 보낸 후 가석방되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친구들도 가족도 모두 등을 돌렸다. 그는 쪽방에서 혼자 살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다. 과거의 영화는 꿈처럼 사라졌다. 어느 날 그 앞에 미나가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이강호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미나는 예전보다 성숙해 보였지만 여전히 차가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뭘 하러 왔어?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마지막? 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이강호는 미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그렇게 나쁜 아버지였나? 미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다. 당신은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냥 정자를 제공한 남자일 뿐이었죠. 그래도 진짜 아버지는 저를 키워주신 분이에요. 당신은 한 번도 제게 아버지 노릇을 한 적이 없어요. 이강호는 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감사해요. 뭐라고? 당신 덕분에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알게 됐거든요. 당신과는 정반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미나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조용히 살아가세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말고. 이강호는 미나가 떠난 후 오랫동안 혼자 앉아 있었다. 그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젊은 시절의 야망, 성공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탐욕. 모든 것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만약 처음부터 다시 살 수 있다면?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이미 73세의 늙은 죄인일 뿐이었다. 한편 미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새로운 기획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청소년들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이었다. 다음 세대만은 이강호 같은 어른이 되어서는 안 돼. 그녀의 복수는 끝났지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긴 하루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의 전야였다. 미나는 휴대폰을 들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저예요. 미나야, 오늘도 늦게 끝나니? 네, 하지만 곧 집에 갈게요. 오늘은 엄마가 좋아하시는 케이크 사갈게요. 고마워, 우리 딸. 조심히 와. 전화를 끊은 미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 복수도, 증오도, 분노도. 남은 것은 사랑과 희망뿐이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어머니가 기다리는 집으로 향하기 위해. 어둠이 내린 서울의 거리에 따뜻한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며 복수는 완료되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닌 정의의 실현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었다.